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미중 무역 협상도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죠. 주도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쉬고 있는 주도주 쪽으로 교체해 놓으면 1단계 협상이 나올 경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쪽으로 소외주 반등 나오면은 주도주 쪽으로 옮기면 된다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HLB는 지금 현재 10만 원 복귀도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을 보내고 있죠. 왜 상승이 어려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기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선물옵션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 포지션을 많이 구축하고 있다. 지난주 후반부터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 대규모 청산이 나왔다. 풋옵션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상승 포지션을 크게 구축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선물 매수에 추가로 콜옵션 매도를 이제 걷어내고 상승을 막고 있던 부분을 걷어내고 상승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구축하면서 이제 3월물까지 선물 다음 차월물인 3월물까지도 굉장히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깜짝 놀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만기일까지는 2130포인트까지 한번 돌파 시도는 나오는데 안착하는지 아니면은 돌파에 실패하는지 정도 차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기일에 돌파를 했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거의 속된 말로 거의 미친 듯한 수급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의 상승이 나왔고 금요일까지 좋은 모습 보였죠. 여기서 끝이다 끝이 아니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상승이 나오냐 차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려할 게 없다. 네,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속해 있으니까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코스피는 보시면 여기 위쪽에 가 있는데 코스닥은 저 아래쪽에 있죠. 요 구간에 약해요 생각보다. 기존에 바로 전 고점이었던 부근도 돌파를 못하고 있고 돌파는커녕 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코스피랑은 지금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이 코스닥이 올라올 때 상승을 주도했던 최고의 메인 종목 중 하나였던 이 HLB가 지금 현재 크게 쉬어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쉬운 모습으로 작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재 보유자분들께서는 왜 내 종목만 이렇게 안 가지? 라고 불안해하실 수 있고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니 위안 3차, 4차 임상 3상을 완료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탑라인 발표할 때 경쟁 약물 대비 유의미하지 않느냐,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날 바로 진영권 회장께서 기자회견을 오후에 열었죠. 왜 맨날 오후에 여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열어서 이게 본인들이 볼 때는 이 당시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표치에 미달됐다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목표치 미달됐다. 내부적 목표치에 미달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죠. FDA 승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FDA에서 승인이 나야 신약 허가로 품목 허가를 받아야 신약으로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근데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죠. 그러면은 신약으로서 가치를 못 받겠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임상이 실패인가? 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겁니다. 바로 당일부터 상한가 2번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순간이었죠, 이때가. 자, 이때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하한가 2번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42,500원 정도? 41,000원 요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조금 올라오면 42,500원 정도는 가능하니까 이 구간에서 일단 2분의 1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한다. 왜냐면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임상 실패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업에서 말하는 대로 임상 지연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연이라고 해도 기다려야 되는 건 매한가지죠. 최소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기다리면서 원래 이 구간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신약으로 내년에 허가가 나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구간인데 수익을 얻어야 되는 구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면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투자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을 얻어야 될 구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투자금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임상이 실패가 됐던 지연이 됐건 그래도 실패보단 지연이 낫지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2분의 1, 42,500에서 매도하고 보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남은 절반은 요 갭을 메우면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5만 원에서 그냥 전략 매도하고 밑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맞고 위쪽으로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36,500원 구간 유지하는지 잘 보자. 이 36,500원을 이탈하면 매수하면 싸다가 아니고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28,000원까지도 이탈하면은 이 구간 약세 구간에 돌입하는 거고 28,000원 이탈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6월달 영상에 있어요. 그래서 28,000원 이탈한다 21,000원대까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짜드려서 26,500원을 이탈하면은 36,000 죄송합니다. 36,500원 이탈하면 36,500원을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게 더 좋은 매수다. 아래쪽에선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 28,000원까지 이탈할 경우에 싸다고 매수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구간도 역시나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감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28,000원 이탈한 후 28,0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이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적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28,000원 이탈해서 급락 나온 다음에 아래서 벅벅 기어다니다가 드디어 28,000원을 회복하는 구간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42,500원 절반 매도한 거 재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신규 매수가 이제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가능하다. 단기로 보던 아니면 중장기로 좋은 호재가 있으면 중장기로 보던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짧게 봐서 5만 원까지만 가도 28,000원에서 5만 원이면 적은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단기도 괜찮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좀 호재가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S모를 기다리면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엔 좀 길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해서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다음에 쭉 올라왔죠. 매도 사인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이 횡보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최대한 많이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뭐 예상치는 이 15만 5천원 요 구간대에는 사상 최고가는 한 번 정도 돌파하는데 한 17만 5천 원 구간은 안착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한 18만 원은 건드려도 요 구간은 건드려서 돌파 시도는 나와도 여기서 이 구간에서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런데 제 생각보다 더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총 1위에 도전을 합니다. HLB가 장중에 이렇게 두 번 올라갔을 때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죠. 시총 1위 유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실적이. 근데 HLB는 아직 신약으로서 FDA에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뭐 가능성은 있겠죠, 당연히. 열어놓고 봐야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오버슈팅 구간이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도 뭐 매수를 외치면서 50만 원 갑니까? 뭐 80만 원 갑니까? 이거 뭐 100만 원 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관심이 뭐 집중돼 있었으니까. 절대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 13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한 15만 원 정도부터는 계속 강조드렸었죠. 요 구간까지 10만 원 구간까지만 해도 추격 매수 금지 얘기는 좀 그렇게 뭐 강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15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왜냐면 먹을 구간이 별로 없고 만약에 밀리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 금지, 추격 매수 금지, 추격 매수 금지, 추격 매수 금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수가 높으신 분들은 20만 원에서 20만 원 위쪽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때는 참 강하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12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는데 이 구간을 조정받게 되면 마이너스 41%로 여러분들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러면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매매를 해도 굉장히 단기간에 마이너스 40%대면은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개인 투자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차라리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왔어요, 이 구간을. 12만 5천 원까지 한 300원 모자랐던 거예요. 이때 얼마였죠? 12만 5천 원까지 그쵸. 300원 모자랐죠. 300원 모자란 만큼 바로 내려왔습니다. 300원만큼은 죄송한데 12만 5천 원 부근까지 왔죠. 네. 300원 틀렸습니다. 요거는 이해해 주세요. 저도 뭐 예언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투자 전략을 짜는 투자 전략가입니다. 예언가가 아니죠. 예언을 원하시면 저기 점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쪽엔 전문이니까. 그래서 제 전략으로서는 요 구간이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저희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음 저항은 17만 5천 원 이 구간,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12만 5천 원까지 안 내려올 거다. 13만 원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하락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 하단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하단이 아니고 한 15만 원 부근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거를 원했는데 생각보다 좀 약하다. 이 움직임을 HLB보다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게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먼저 수렴을 했죠. 하단으로 먼저 수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 불안하다. HLB도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리스크 관리를 또 말씀드렸죠. HLB 생명과학이 먼저 이탈을 합니다. HLB도 그러면은 충분히 리스크 관리는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계속 제가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리기 시작한 게, 계열사를 같이 보면은 약한 놈이 먼저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놈이 잘 버텨주면 다행인데 약한 놈 따라가서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HLB는 여기 오버슈팅 구간이 있으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이 슈팅 구간이 안 나왔으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크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강하게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네, 오버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탈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안 나왔어도 이탈할 수가 있는 건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만약에 조정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혹은 다른 루머나 이슈에 의해서 언더슈팅이 나온다 해도 이상할 건 없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8만 원 정도, 한 7만 7천 요 구간까지 오면은 SK하이닉스의 6만 6천 원처럼 뭐 무혈 입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건 개인 관점인 거죠. 근데 아직은 안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0만 원만 와도 저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대에 여러분들 매수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제가 21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봤고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꽤 되시더라고요. 21만 3천 원 900원까지 갔는데 21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만큼 뉴스를 보고 나중에 진입하신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가격이면은 차라리 좋은 가격이죠. 물려도 크게 안 물리는 구간이잖아요. 기존에 20만 원대에 매수하는 거에 비하면 크게 안 밀리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데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 제가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안 했다, 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10만 원 아래 있을 때 가격이 좋다가 아니고 아예 차라리 더 밀리면은 매수하던가, 아니 10만 원을 좀 더 비싸더라도 10만 원 올라가면은 안착하면 매수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구간은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남아있는 구간이잖아요. 기업이 나빠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매수와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매수세가 강하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매도세가 강하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아요. HLB 같은 경우. 제가 수급이 좋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시장의 수급이 좋은 거지 HLB의 수급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요소는 최근에 기관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모아간다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기관에서 이렇게 은근슬쩍해서 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뭔가 좀 좋을만 하면 뭐 1위 1비 형식으로 매수했다가 조금 팔았다가 또 매수했다가 뒤에 보면 좀 팔았다가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반복을 하고 있죠. 퐁당퐁당 하고 있죠. 외국인들도 지금은 추가적으로 10만원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크게 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수급까지는 아닙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만원 부근에서는 외국인들도 횡보하고 있고 크게 매도하지 않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기관에서는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다. 그럼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시총 이 HLB라는 시총 상위 종목이 이제 시총 2위에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외국인도 매도도 안 하고 매수 안 하고 있는 구간. 기관은 강력한 매수보다는 야금야금 아유 저점까지 내려왔나 보네. 야금야금 모아봅시다. 라고 진행되고 있는 기관. 이건 사모펀드 중심으로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금융투자하고 사모펀드 기준으로 모아가고 있다. 그럼 굳이 모아가고 있는 구간에서 지수를 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비싸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이 사람들은 10만 원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거를 굳이 13만 원까지 올려가지고 15만 원까지 올려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군가 큰 손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큰 손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없잖아요 지금. 이 수급이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HLB 뭐 기업의 가치가 지금 줄어가지고 하락한 건 아니죠. 아직까지도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파이프라인 뭐 다양한 건 뭐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직접 본인들이 임상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이미 한 250여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잘된 것만 골라다 쓰겠다고 진영권 회장께서 인터뷰도 밝히셨고 이미 미국의 FDA에 임상 3상 진행 중인 간암 치료제 진행 중이고 키트루다와 옵디보라는 세계 최고의 항암제, 최고의 항암제, 제 기준입니다. 최고의 면역 항암제 중 이런 이제 약품들의 선택을 받아서 병용 임상 중이고 인터뷰 보면은 계속 뭐 콤보 임상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진영구 회장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에요. 암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한 개의 약물로 어렵다. 그러니까 약물을 더해가지고 효과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콤보 임상을 하는데 HLB가 뭐 그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입지가 단단한 글로벌 빅파마라서 우리가 너네를 선택해서 우리랑 임상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인심 쓸 정도로 빅파마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거의 벤처기업 수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뭐 중국에서 항서제약에서 이제 헝루이제약에서 2015년부터 뭐 HLB 리보세라닙을 통해서 뭐 이제 잘 판매가 되고 있고 한 이제 히스토리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HLB도 이제 사실적으로 따지면은 신약 개발 기업 중에 신생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신생업체나 마찬가지니까 간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좋은 약품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죠. 좋은 신약이구나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뭐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낮게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과장되게 평가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보시면 돼요. 주가는 그대로 팩트만 보시면 돼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일부 분들은 바이오는 뭐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 다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사기면은 FDA에서 저렇게 FDA에서 저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보지는 않겠죠. 코빙턴 같은 컨설팅 업체에서 아니 이거를 왜 실패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랑 같이 진행을 하자 받을 수 있다 이건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사기는 아니죠.
만약에 품목 허가를 못 받는다라고 해도 사기는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논문을 그럼 한번 보세요. 사기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인 거고, 글로벌 이제 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신약이기 때문에 논문만 읽어보셔도 돼요. 뭐 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두어 개만 읽어보셔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트는 이거예요. 지금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기관에서 엄청나게 큰 물량은 아니어도 야금야금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외국인들도 그렇다고 지금 하방으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찍어 누르면서 수급적으로 뭐 공매도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나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다. 얼마나 약 올랐을 거예요. 이만큼 올라올 때. 공매도 사상체육가 찍고 있는데 공매도는 다 손실이잖아요. 얼마나 약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온 만큼 사실 조정 구간에도 언더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밀려 있는데 사실 10만 원을 이탈하진 않을 거라고 봤었는데 이탈을 한 거죠. 이 구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인정하고 가는 바이고요. 예. 만약에 진짜로 요 8만 원 전후가 온다? 그러면은 없는 분들도 당연히 담아야 되고 있는 분들도 조금 더 늘려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조건은 악재로 밀린 게 아닐 경우에요. 요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악재로 밀릴 게 아닌 경우에는 이 구간은 개인적으로 뭐 무혈 입성이라 생각한다. 저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걱정 없다고 했어요. 여기 기존에 뭐 한 7만 원대에서 매수하고 42,500원에서 절반 매도, 28,000원에서 재매수를 했다. 그럼 평균 단가에 쭉 보면은 5만 원 이하 된단 말이에요. 5만 원 전후에서 5만 원 이하. 5만 원 정도에 매수했다. 혹은 28,000원에 매수했다. 여기서 대응을 하던 말던 신경 안 써도 되죠. 이 가격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만 원대에서 5만 원 사이 정도에 보유했다. 내려오던 말건 지가 밀려봐야 내 본전밖에 더 오겠어. 5만 원밖에 더 오겠어. 라는 생각으로 가면은 아마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게 아닌 이상 이 구간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뭐 한계치라고 보고 있는데 한 8만 원 전후, 한 8만 원 살짝 이탈하는 정도, 이 정도가 한계치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HLB가 또 임상이 뭐 이걸로 끝도 아니고 계속 지금 뭐 나오고 있으니까 5년 내에 뭐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라고 이건 허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뽑아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임상 완료된 것들. 이거는 생각보다 잘 나왔네. 그러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남처럼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또 진행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을 극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무조건적으로 뭐 근거도 없이 뭐 80만 원 간다, 뭐 100, 뭐 200만 원 간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건 나중 일이에요. 이거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음 약물, 다음 치료제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잘 됐을 경우에 거기다가 지금 3차 치료, 위암 3차 치료든 4차 치료든 잘 된 다음에 노리고 있는 거는 2차 치료제 시장이죠. 사일암자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2차 치료제 시장을 노리고 있다. 뭐 가격 단가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약효만 입증이 되면은 안정성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너무 많은 자료에서 입증이 돼 있으니까 약효만 지금 다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2차 시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기를 노리는 거죠. HLB는 장래성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조금 길게 이 계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장기 투자 종목은 따로 보관하시라고 했죠. 매매하는 계좌하고 장기 투자 계좌하고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장기 투자 계좌에 넣어놓고 그냥 좀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고 5만 원 뭐 전후 아니면 뭐 2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고, 위쪽에서 물려서 지금 내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비중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물타기 하거나 이런 건 제일 안 좋아한다고 했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반등 시에 좀 줄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줄이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내 매수가, 본전이라고 하죠. 본전만 오면 줄이겠다. 요거는 너무 주관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위에서 물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이는 구간대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 12만 5천원, 13만원 요 구간 회복을 못한다? 이 구간에서라도 한 20, 30%는 좀 줄여놓고 주도주 쪽으로 교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빠르게 돌파했다라고 하면 뭐 17만 5천원 정도까지는 한번 다시 볼 수 있고, 여기가 어렵다라면 15만원 구간에서라도 뭐 12만 5천원보다는 더 좋은 구간이니까 조금씩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에 너무 집중을 해서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해서 힘들다? 그럼 몰빵한 종목을 좀 분할하면 되는 거예요. 주도주로. 한 종목에다가 도박성으로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은 뭐 운 좋아서 큰 수익을 보면 다행인데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항상 하시고요. 분산 투자 어떻게 하는지는 저 교육 영상 따로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분산 투자를 꼭 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 내 매수가 아니에요. 본전이 아니에요. 대응할 수 있는 가격권들 있죠. 이 가격권들에서 비중을 좀 줄여서 지금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도주 쪽으로 옮기세요. 제가 이거 8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HLB를 요 아래 구간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자리가 많으니까, 크게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매매해보세요, 대응해보세요라고 이때는 가격권을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800원 기준으로 보자고요. 21,800원에서 보면 지금도 굉장히 조금만 올라가면 4배예요. 요 10만원 회복에서 좀만 올라가도 4배, 4배 상승이에요. 4배 상승한 가격. 내 매수가가 아니고 시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4배 상승한 가격에 10만원만 넘어가도.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28,000원에 저희 쪽에서 2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만 해도 충분히 아직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가도. 그러면은 이런 저가에서 산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너무 집중 투자돼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일부만 가져가세요. 이 위쪽에서 10만원 위에서 살 수 있는 거는 한 10에서 20%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으로 뭐 다이나믹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HLB가 제가 계속 예를 들어든 게 15배가 올랐습니다 라고 해봐야 3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해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2배, 3배만 되면 3배만 되면 가는 구간인데 3배 물론 크죠. 근데 주도주를 매매해도 제가 볼 때 2배 정도는 가능하고 3배, 4배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를 매매해도. 그럼 굳이 HLB 한 종목에다 이렇게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다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 게 2만원, 3만원, 5만원 구간이면은 그래 한 40%까지 투자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10만원 구간대에서는 70%, 80%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무리라고 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편안하게 수익 내세요. FDA에서 허가 받으면 당연히 뭐 올라는 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80만원, 100만원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좀 길게 봐야겠죠. 실적이랑 뭐 다 확인이 되고, 저 임상 3상 진행 중인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3상 진행 중인 것들, 뭐, 키투르랑 옵티브랑 지금 뭐 아직은 초반이지만 뭐 임상 2상 정도까지 뭐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다 나와야겠죠. 일본의 라이선스 아웃이랑 뭐, 그 네오파마랑 뭐 해서 이제 뭐,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거랑 다 나와야겠죠. 이 뭐 모든 이슈가 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그게 다 반영이 되면 몇 년 뒤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다 좋게 나올 경우에, 진짜 100% 모든 게 다 호재로 작용할 경우에,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인데 다 잘 될 경우에는 가능성은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항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나중 일이고 나중 일이고 당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도주 쪽을 좀 분산해서 보시는 게 좋고 10만원 위에서는 너무 한 종목에 올인할 이유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원대만 가도 요 21,8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5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것도 뭐 너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나오겠죠.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이쪽에 목매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뭐 제가 너무 이렇게 낮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는 뭐 3, 4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집중할 구간은 아니다.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다가 집중하는 게
좋은 겁니다. HLB는 일부만 매매하고 싶다라면 일부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